민호는 새벽에 눈을 뜨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봤어요. 서울 외곽의 새 아파트. 이사 온 지 겨우 반년 됐는데 이미 익숙해진 듯한 이 공간이 오늘은 왜까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어요. 침대 옆에서 지수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민호는 조용히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물줄기가 몸을 적시는 동안 그는 오늘 일정들을 떠올렸어요.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팀원들과의 미팅,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보내는 저녁 시간. 결혼한 지 5년, 은지가 태어난 지 5살이 된 지금 이 모든 게 안정된 삶처럼 느껴졌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구석이 있었어요. 민호가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니 지수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여보, 일어났어? 민호가 웃으며 다가가 물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응, 은지 깨우러 갈게라고 대답하고는 등을 돌렸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이렇게 만나면 그녀가 먼저 다가와 민호의 넥타이를 고쳐주곤 했어요. 이게 좀 비뚤어졌네 하면서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었어요. 민호는 그냥 혼자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지수가 은지를 깨우러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며 그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은지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오자 민호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공주님, 오늘 유치원 가서 뭐 할 거야? 은지가 웃으며 그림 그릴 거야, 아빠. 라고 대답했어요. 지수는 테이블에 아침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토스트와 과일, 간단한 밥상이지만 그녀의 손길이 느껴지는 음식들이었어요. 민호가 자리에 앉아 포크를 들자 지수의 시선이 스치듯 피했어요. 특히 아침에 이렇게 마주 앉을 때 그녀는 창밖을 보거나 은지를 쳐다보는 척 하곤 했어요. 오늘도 체육관 가? 민호가 물었어요. 지수는 응, 오후에라고 짧게 답하고는 커피를 홀짝였어요. 그녀가 체육관에 다니기 시작한 건 3달 전이었어요. 은지를 낳고 나서 살이 좀 쪘다고 다시 몸매를 가꾸고 싶다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주이 3회였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가요. 민호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수가 건강해지는 거니까. 아침을 먹고 나서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자 지수는 은지 손을 잡고 현관까지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예전엔 문 앞까지 나와 조심히 다녀와 하며 뽀뽀를 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안녕이라고 말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민호는 문을 열고 나서서 뒤를 돌아봤지만 지수는 이미 부엌으로 돌아간 후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는 가슴이 살짝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요즘 피곤한가 봐. 은지 키우느라라고 스스로 중얼거렸어요.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수와의 결혼 생활, 처음엔 열정적이었어요. 데이트할 때 그녀의 밝은 미소, 결혼 후 은지가 태어나서 함께 키우는 기쁨.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미소가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아 민호는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했어요. 특장실 직원으로서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됐어요. 미팅 준비 자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젯밤 은지가 잠든 후 민호가 지수에게 다가가 안아보려 했어요. 오랜만에 덥나고 속삭였지만 지수는 피곤해 일찍 자자라고 말하며 등을 돌렸어요. 그런 일이 최근에 자주 있었어요. 예전엔 주말에 은지를 재우고 나서 둘이서 와인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이제는 지수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워요. 민호는 그때마다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봤어요. 소파가 갑자기 넓게 느껴지는 밤들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돼서 동료들과 식당으로 나갔어요. 민호 형,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동료 하나가 물었어요. 민호는 웃으며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에 지수의 모습이 맴돌았어요. 특히 그녀의 휴대폰 습관이 신경 쓰였어요. 어제 저녁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지수의 폰에 알림이 왔어요. 띵 소리가 나자마자 그녀가 재빨리 폰을 뒤집어 화면을 가렸어요. 민호가 누구야? 라고 물었지만 지수는 친구야,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화제를 바꿨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이제는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오후 미팅 중에 민호는 자료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말을 더듬었어요. 팀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자 그는 미안, 다시 할게라고 말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집중이 안 됐어요. 지수의 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체육관에 가는 횟수가 늘어난 것, 아침에 시선을 피하는 것, 밤에 피곤하다며 피하는 것, 그리고 폰을 숨기는 행동. 설마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은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겠지. 내가 더 신경 써야 해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퇴근길에 꽃집에 들러 장미 한 다발을 샀어요. 집에 가서 지수에게 주면 미소 지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지수가 은지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민호가 꽃을 내밀었어요.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받아들며 고마워라고 말했지만 눈빛이 여전히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저녁을 먹고 은지를 재우자 민호가 지수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어땠어? 체육관 재미있었어? 지수는 그냥 평소처럼이라고 대답하고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지수는 살짝 빼며 은지 깨울까봐 조심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폰에 다시 알림이 왔어요. 지수가 재빨리 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한 후 뒤집어 놓았어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구야? 그렇게 급하게 민호가 물었어요. 지수는 체육관 친구야. 운동 스케줄이라고 말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민호는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봤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또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지수가 문 앞까지 나오지 않고 시선을 피하고 커피를 타는 손길이 평소보다 서둘렀어요. 회사로 가는 길에 민호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느껴지지? 동료들과의 대화도 건성으로 흘려들었어요. 오후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니 자료를 넘기다 실수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갔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라고 말하며 고쳤지만 상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호는 지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녀의 미소가 예전만큼 밝지 않은 것 같았어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 주말 민호는 가족과 함께 공원에 나갔어요. 은지가 그네를 타며 웃는 걸 보며 그는 지수에게 우리 셋이 이렇게 행복한데 더 바랄 게 없지? 라고 말했어요. 지수는 그렇지라고 대답했지만 눈은 멀리 산책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다가 지수의 폰이 다시 울렸어요. 그녀가 주방에서 폰을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민호가 가까이 다가가 뭐 재미있는 거 봐.
라고 물었지만 지수는 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민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지수의 등 뒤로 손을 뻗어보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불안이 점점 현실처럼 다가왔어요. 며칠 후 민호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지수를 깜짝 놀라게 하려 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지수가 체육관 가방을 들고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일찍 왔네? 지수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민호가 오늘은 같이 저녁 먹자라고 제안했지만 지수는 이미 약속이 있어서 텀라고 말하며 나갔어요. 민호는 은지와 둘이 앉아 TV를 봤어요. 은지가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었어요. 민호는 곧 올 거야 라고 대답하며 아이를 안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수가 돌아온 건 늦은 밤이었어요. 운동 오래 했어? 민호가 물었어요. 지수는 응, 피곤해라고 말하고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그녀의 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아니, 냄새가 아니라 그녀의 태도가. 민호의 불안은 이제 일상 속에 스며들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지수의 시선이 피하는 걸 느끼고 회사에서 미팅 중에 그 생각이 떠오르면 집중이 깨졌어요. 동료가 민호 씨, 요즘 무슨 일 있나 봐요? 라고 물었어요. 민호는 가족 일 때문에 좀이라고 얼버무리며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 지수가 폰을 숨기는 걸 또 보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스트레스 때문일까? 하지만 아직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은지가 웃으며 다가오자 민호는 아이를 안고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불안이 서서히 그를 잠식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지수가 은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가고 집안이 고요해지자 그는 현관에서 멈춰섰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돼. 확인해야 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자마자 그는 상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외근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미팅이 잡혔어요. 상사가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라고 답하자 민호는 가방을 챙겨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 근처로 돌아왔어요. 서울 외곽의 이 동네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그는 손바닥에 땀이 고이는 걸 느꼈어요. 정말로 이런 짓을 해야 하나? 하지만 지수의 그 미소, 폰을 숨기는 손동작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민호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주시했어요. 아파트 입구가 선명하게 보이는 자리였어요. 시계를 보니 8시 30분이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렸어요. 지수가 은지를 데리고 나오는 걸 봐야 했어요. 8시 45분쯤 지수가 은지의 손을 잡고 유치원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게 보였어요. 은지가 깡총깡총 뛰며 웃고 지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멀리서도 따뜻해 보였어요. 민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가족인데 왜 이렇게 돼버렸지? 지수가 은지를 버스에 태우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평소처럼 걸었지만 민호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입구에서 멈춰 서더니 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호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9시 20분이 되자 멀리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 스포츠웨어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모습이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저 사람 재준이잖아. 지수의 퍼스널 트레이너. 석 달 전 지수가 체육관에 등록할 때 민호가 잠깐 본 적 있었어요. 이분이 제 코치예요. 재준 씨라고 지수가 소개했을 때 민호는 그냥 웃으며 악수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남자가 지수가 기다리는 입구로 다가가는 거예요. 지수가 그를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둘은 인사를 나누고 함께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어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게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카페에 앉아 1시간쯤 지났을까 민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준이 나오는 걸 봐야 했어요. 10시 30분쯤 재준이 혼자 아파트에서 나와 택시를 잡고 사라졌어요. 지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핸드폰을 쥐고 회사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외근이 길어질 것 같아요. 내일 봐요. 그는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은지 때문에라도 증거를 모아야 해. 이혼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어요. 하지만 배신감이 더 컸어요. 지수의 웃음, 그 남자와의 눈빛 교환,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는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간통 증거 수집 방법이라고 치자 여러 글이 나왔어요. 변호사 상담, 카메라 설치, 통화 기록 같은 것들.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어요. 오늘 당장 움직여야 해. 오후가 되자 민호는 지하철을 타고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전자제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는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어봤어요. 숨겨진 카메라, 작고 선명한 거 있어요? 한 가게 주인이 이런 거 찾으세요? 가정용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라고 하며 몇 가지를 보여줬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골랐어요. 첫 번째는 액자 모양으로 된 거였어요. 사진을 넣을 수 있는 프레임 안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고 FHD로 촬영되며 와이파이 연결로 실시간 보기 가능했어요. 움직임 감지 기능도 있어서 자동으로 녹화 시작돼요. 이건 거실 선반에 놓기 좋겠네요. 라고 주인이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샀어요. 두 번째는 무선 충전기 모양이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 놓아도 전혀 의심스럽지 않은 디자인, 마찬가지로 풀 HD, 와이파이 연결, 움직임 감지 기능이 있었어요. 이 두 개 주세요. 현금으로요. 민호가 말했어요. 주인이 포장하며 조심히 쓰세요. 라고 하자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용산을 나서 집으로 가는 길, 민호는 가방 안의 물건들을 만지작거렸어요. 이걸로 증거를 잡으면. 그 다음은 이혼 소송. 세 번째,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모든 게 머릿속에 스쳤어요. 은지의 양육권도 걱정됐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지수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찍 왔네. 지수가 놀란 듯 말했어요. 민호는 응, 외근이 빨리 끝났어라고 대답하며 가방을 방에 넣었어요. 은지가 달려와 아빠 라고 안기자 그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지수의 얼굴을 몰래 관찰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웃으며 은지에게 밥을 떠주지만 민호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짜처럼 보였어요. 오늘 체육관 어땠어? 민호가 물었어요. 지수는 좋았어. 재준 코치가 새 운동 가르쳐줬어라고 말하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준. 그 이름? 밤이 되자 민호는 은지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지수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에 그는 액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선반 위에 가족 사진을 넣은 프레임을 놓고 앱으로 연결했어요. 화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림이 오도록 설정했어요. 방으로 들어가 무선 충전기 카메라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수가 나오자 새로 산 충전기야 편할 것 같아서라고 말했어요. 지수는 고마워라고만 하고 누웠어요. 민호는 불을 끄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어. 핸드폰을 쥐고 앱을 열어보니 카메라가 조용히 작동 중이었어요. 지수의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민호에게는 그게 더 이상 안정감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하며 지수를 관찰했어요. 그녀가 문 앞까지 나오지 않고 조심히 다녀와라고만 말했어요.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그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카메라 앱을 열어보니 집안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9시쯤 지수가 은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게 거실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녀가 입구에서 폰을 확인하고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9시 20분 문이 열리고 재준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지수가 그를 안아주고 둘이 소파로 가는 장면이 녹화됐어요. 민호는 미팅 중에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이야. 그는 화장실로 가서 눈물을 훔쳤어요. 증거가 쌓일수록 그의 결심이 단단해졌어요. 이혼해야 해. 은지를 위해. 그 주 내내 민호는 카메라를 통해 지수의 일상을 지켜봤어요. 재준이 오는 날이 규칙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9시 20분 지수가 그를 맞이하고 둘이 방으로 들어가는 게 반복됐어요. 침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했어요. 민호는 회사에서 그 영상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동료가 민호 씨 안색이 안 좋아요라고 걱정했지만 그는 괜찮아요라고만 말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지수를 대할 때 민호는 웃음을 지으려 애썼어요. 은지 앞에서 싸우지 않기 위해. 하지만 지수가 오늘 피곤해 라고 물을 때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네가 왜 피곤한지 알아. 증거 파일이 쌓여갔어요. 풀 HD 영상, 날짜와 시간 스탬프가 선명한 것들. 민호는 주말에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가정법 전문이라고 치자 몇 군데가 나왔어요. 그는 한 곳에 전화했어요. 상담 예약 부탁해요. 변호사가 무슨 일로 오세요? 라고 물었어요. 민호는 이혼 관련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약속 날짜를 잡고 나서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와 은지를 안고 놀아주며 민호는 아이의 웃음을 봤어요. 아빠, 사랑이라고 은지가 말하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수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좋은 아빠네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불신이 모든 걸 덮었어요.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증거가 더 쌓일수록 그의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민호는 그날 밤 지수가 샤워를 마치고 누운 후에도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을 끄고 누워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은지가 옆방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고 지수의 규칙적인 호흡이 들려왔어요. 민호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에서 카메라 2개를 꺼냈어요. 거실로 나와 액자 카메라를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족 사진을 넣은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앱을 열어 연결을 확인하니 화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움직임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되도록 설정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무선 충전기 카메라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어요. 지수가 잠든 걸 확인하고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어요. 움직임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되도록 설정했어요. 그 침대는 은지가 태어나서부터 쓰던 거예요. 민호가 손수 조립한 거였어요. 설정을 마치고 누우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끝이 될지도 몰라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지수가 부엌에서 은지에게 우유를 따라주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외근? 지수가 물었어요. 민호는 아니, 사무실에서 일할 거야 라고 대답하며 웃으려 했었어요. 은지가 아빠, 안녕. 이라고 손을 흔들자 민호는 아이를 안아주고 뽀뽀를 했어요. 집을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카메라 앱이 정상 작동 중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메일을 열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동료가 민호 형 커피 한 잔? 이라고 제안했어요. 민호는 고마워, 나중에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변기 칸에 앉아 앱을 열었어요. 거실이 보였어요. 지수가 은지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돌아오는 게 잡혔어요. 그녀가 문을 잠그고 소파에 앉아 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9시 40분쯤 문소리가 들렸어요. 앱 알림이 왔어요. 민호는 화장실에서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지수가 문을 열고 재준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마스크를 벗고 웃으며 지수야, 기다렸어 라고 말했어요. 지수는 빨리 왔네라고 대답하며 문을 닫았어요.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지수가 부엌으로 가서 커피 2잔을 타왔어요. 오늘은 천천히 해라고 지수가 말하며 재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재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너무 예뻐라고 속삭였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가슴이 터질 듯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 새끼가. 우리 집에서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밖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는 이를 악물고 계속 봤어요. 지수가 재준의 팔을 쓰다듬으며 은지가 없으니까 편해라고 말했어요. 재준이 웃으며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잠시 후 둘은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호는 앱에서 침실 카메라로 전환했어요. 화면이 바뀌자 지수가 재준을 은지의 작은 침대로 이끌었어요. 여기서 해, 은지 침대가 좁아서 더 재미있어라고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재준이 너 정말 대담해라고 대답하며 그녀를 눕혔어요. 민호의 세상이 멈췄어요. 그 침대는 은지가 매일 밤 안기는 곳이었어요. 민호가 밤에 동화책을 읽어주며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던 곳, 지수가 아이를 재우며 노래를 불러주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위에서 지수와 재준이 옷을 벗고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은지 침대에서. 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녹화 버튼을 확인했어요. 풀 HD로 모든 게 선명했어요. 지수의 웃음소리, 재준의 속삭임, 그들의 움직임이 앱을 통해 들려왔어요. 민호는 화장실 벽에 머리를 기대고 숨을 죽였어요. 그 장면이 1시간쯤 계속됐어요. 민호는 중간에 미팅이 있다는 알림을 무시하고 계속 지켜봤어요.
11시쯤 재준이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내일 또 봐라고 말하며 지수에게 키스하고 나갔어요. 지수가 문을 잠그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은지의 침대를 정리했어요. 그녀는 을 벗겨 세탁기에 넣고 새 걸 깔았어요. 거실로 나와 청소를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고 소파 쿠션을 털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태연했어요. 민호는 화면을 보며 몸이 떨렸어요. 저게 매일 이런 식이었어?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지수가 폰을 들고 메시지를 보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 재준에게일 거예요. 민호는 앱을 닫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동료가 민호 씨, 어디 아파? 라고 물었어요. 민호는 앱을 닫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오후에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상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조퇴할게요. 회사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지만 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지금 가면 뭐라고 할까? 때릴까봐 무서워. 그는 한강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5년 결혼 생활이 스치듯 떠올랐어요. 지수와 처음 만난 날, 그녀의 밝은 미소. 결혼식에서 서로 손잡고 맹세하던 순간. 은지가 태어나 울던 그날, 병원에서 지수를 안고 눈물 흘리던 기억.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졌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민호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다시 봤어요. 은지의 침대에서 벌어진 그 장면.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이혼해야 해. 은지를 데리고 나와야 해. 한강에서 1시간쯤 앉아 있다가 민호는 결심했어요. 핸드폰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접수원이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민호는 내일 아침 10시 가능해요? 라고 말했어요. 네, 그 시간으로 잡아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 은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은지야, 아빠가 지켜줄게.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지수가 은지와 함께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 몸은 괜찮아? 지수가 물었어요. 민호는 응, 좀 피곤해서라고 대답하며 은지를 안았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지수의 얼굴을 피했어요. 그녀가 오늘 은지가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민호에게는 그 미소가 역겨웠어요. 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지수가 오늘도 회사가? 라고 물었어요. 민호는 응, 미팅이 있어라고 거짓말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변호사를 만나자 그는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게 증거예요. 변호사가 충분해요. 이혼 소송과 불륜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하늘이 맑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회사로 가는 길에 은지의 사진을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오후에 회사에서 앱을 다시 확인했어요. 지수가 집에서 혼자 청소하는 게 보였어요. 재주는 오늘 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영상을 저장하며 생각했어요.
더 모아야 해. 완벽하게. 그 주 내내 민호는 카메라를 통해 지수를 지켜봤어요. 재준이 오는 날이 3번 더 있었어요. 매번 은지의 침대에서 지수가 웃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민호는 화장실에서 그 장면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지수야, 어떻게 네가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변호사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증거를 정리했어요. 은지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민호의 안정된 직장과 지수의 불륜을 강조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은지를 안고 놀아주며 그는 아이의 웃음에 힘을 얻었어요. 지수가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라고 제안했지만 민호는 다음에라고 말하며 피했어요. 밤에 누워 지수의 등을 보며 그는 더 이상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끝나야 해. 한강에서 다시 산책할 때 민호는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야, 나 좀 힘들어. 친구가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어요. 민호는 집안일이라고만 말하고 끊었어요. 혼자 걷다 보니 눈물이 흘렀어요. 5년의 추억이 물에 흘러가는 듯 했어요. 변호사가 소송 준비됐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혼자 걷다 보니 눈물이 흘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은지의 장난감을 사들었어요. 문을 열자 은지가 아빠 라고 달려왔어요. 지수가 부엌에서 웃으며 어서 와라고 말했어요. 민호는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이제 곧 끝나라고 생각했어요. 카메라가 여전히 작동 중이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쌓여갔어요. 민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에서 중년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민호 씨. 앉으세요. 변호사가 말하며 자리를 권했어요. 민호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가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자 화면에 영상 파일들이 떴어요. 민호가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어요. 지수가 문을 열고 재준을 맞이하는 장면. 소파에서 머리를 기대는 모습. 방으로 들어가 은지의 침대에 누워 서로를 끌어안는 순간까지. 변호사가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해요. 외도 증거로 완벽하고 특히 아이 침대에서 벌어진 일은 재판에서 강력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쟁점이 될 수 없어요. 민호는 주먹을 쥐며 그럼 이혼 소송 가능하죠? 라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네, 이혼은 물론이고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지수 씨에게 50백만 원 정도, 재준 씨에게 10에서 30백만 원 사이로요. 양육권도 민호 씨 쪽으로 유리할 거예요. 민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상담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서자 그는 핸드폰을 들고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은지 할머니 댁에 보내라. 우리 둘이 이야기할 게 있다. 저녁이 되자 민호는 집에 먼저 도착해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왔어요. 여보, 왔어? 은지, 할머니 댁에 데려다 줬어. 무슨 일인데? 지수가 코트를 벗으며 물었어요. 민호는 대답 없이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어요. 앉아.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지수가 소파에 앉아 민호가 핸드폰을 TV에 연결했어요. 앱을 열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지수가 문을 열고 재준을 안으로 들이는 장면이 나왔어요. 지수야, 기다렸어? 재준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지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녀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영상이 계속됐어요. 지수야, 기다렸어? 재준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소파에서 커피를 마시며 머리를 기대는 모습,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은지의 작은 침대에서 옷을 벗고 서로를 포옹하는 순간까지 이게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민호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지수를 노려봤어요. 설명할 게 있나?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미안해. 여보, 미안해라고 속삭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제부터야? 민호가 물었어요. 지수가 3달 전부터 재준 씨랑 만나기 시작했어. 총 20번쯤이라고 대답했어요.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왜 우리 은지 침대에서? 지수가 울며 그냥 은지가 없으니까 편했어. 미안해, 여보. 당신이 너무 바빠서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라고 말했어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변명인가? 내가 바빠서 네가 배신해? 은지 침대에서 다른 남자랑? 우리는 끝났어. 이혼할 거야. 은지는 내가 키울게. 지수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재준 씨랑은 끊을게. 민호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늦었어. 나가. 그날 밤 민호는 은지를 데리러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아이가 아빠,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물었어요. 민호는 엄마 피곤해서 쉬어라고 말하며 은지를 안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은지를 재우고 나서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소송 진행해 주세요. 지수에게 50백만 원, 재준에게 20백만 원 청구할게요. 양육권은 절대적으로 제게 주세요. 지수는 매달 2번 내 감독 아래에서만 은지 만날 수 있게요. 변호사가 알겠어요. 민호는 엄마 피곤해서 쉬어라고 말하며 은지를 안았어요. 양육권은 절대적으로 제게 주세요. 서류 준비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서류에 외도 증거를 첨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명시했어요. 여보, 제발 취소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호는 불가능해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재준에게도 소송장이 날아갔어요. 민호는 회사에서 일하며 기다렸어요. 동료가 요즘 표정이 어두워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개인 일이라고만 대답했어요. 저녁에 은지와 함께 공원에 나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은지가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었어요. 민호는 곧 올 거야 라고 말하며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첫 번째 조정회의가 열렸어요. 법원에서 지수와 마주쳤어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재합의하자 은지 때문에라도라고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지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네가 아이 침대에서 저지른 짓을 생각해.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자 지수의 변호사가 합의로 풀자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거부했어요. 2번째 조정에서도 지수가 미안해, 용서해줘라고 애원했어요. 재준이 증인으로 불려와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늦었어라고 대답했어요. 조정이 실패로 끝나자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영상을 확인했어요. 이건 명백한 외도예요. 특히 아이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용납할 수 없어요. 민호의 변호사가 피고 지수 씨는 50백만 원, 재준 씨는 20백만 원 배상하라고 주장했어요. 지수의 변호사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줄여달라고 했어요. 민호는 증언대에 서서 5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어요. 은지를 지키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지수가 울며 후회해요라고 했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혼을 인정한다. 양육권은 민호 씨에게,
지수 씨는 매달 2번 감독하에 방문 가능. 지수 씨는 명예훼손 배상으로 30백만 원 지불, 재준 씨는 혼인 침해로 20백만 원 지불. 민호는 법정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가 잘 됐어요라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은지를 안았어요. 우리 둘이 잘 지낼게. 은지가 엄마? 라고 물었어요. 민호는 엄마도 곧 올 거야 라고 말하며 아이를 안심시켰어요. 지수가 돈을 보내오자 민호는 은지의 교육비로 썼어요. 재준의 돈도 받았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받아들였어요. 주말에 은지와 함께 산책하며 그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지수의 전화가 왔어요. 은지 만나러 갈게. 민호는 약속대로라고 대답했어요. 카페에서 지수가 은지를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라고 속삭였지만 민호가 지켜봤어요. 은지가 웃으며 엄마, 다음에 또 봐라고 말했어요. 민호는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간이 흘러 민호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은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그는 아이의 방을 꾸몄어요. 우리 공주님 방이야. 은지가 좋아했어요. 지수가 방문할 때마다 민호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은지, 아빠랑 재미있게 살아라고 지수가 말했어요. 민호는 그럴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아 바빴지만 매일 은지와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 사랑해. 은지의 말에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갔어요. 재준은 체육관을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호는 상관없었어요. 은지와의 일상이 소중했어요. 크리스마스에 은지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엄마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라고 은지가 말했어요. 민호는 엄마도 우리 생각할 거야 라고 말하며 아이를 안았어요. 새해가 밝아오자 민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괜찮아. 은지가 자는 모습을 보며 그는 불을 껐어요. 민호의 삶이 안정되자 그는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요즘 어때? 친구가 물었어요. 민호는 좋아. 은지 덕분에라고 대답했어요. 지수가 재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축하해라고 민호가 메시지 보냈어요. 속으로는 안도했어요.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 오늘 친구랑 놀았어라고 말했어요. 민호는 저녁을 차리며 웃었어요. 우리 둘이 최고야. 은지가 응, 이라고 대답했어요. 밤에 은지를 재우고 민호는 일기를 썼어요. 지난 일은 잊자. 앞으로가 중요해.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빛났어요. 민호는 커피를 마시며 TV를 켰어요. 드라마에서 행복한 가족이 나오자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 은지가 꿈속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잘 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은지의 학교 행사에 참석했어요. 아이가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며 그는 박수를 쳤어요. 지수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자 지수가 다가왔어요. 은지 잘 크네. 민호는 내 덕분도 있어라고 말했어요. 지수가 고마워. 감독해줘서라고 대답했어요. 은지가 엄마라고 달려와 안겼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지가 엄마랑 더 놀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민호는 다음에라고 약속했어요. 저녁에 피자를 시켜 먹으며 은지와 게임을 했어요. 아빠, 이겨. 은지가 웃었어요. 민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변호사에게서 마지막 서류가 왔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민호는 파일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자유야. 은지가 자러 가자. 민호는 베란다에 서서 바람을 느꼈어요. 서울의 밤이 평화로웠어요. 몇 달 후 민호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어요. 회사 동료 소개로 카페에서 만난 수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민호는 반가워요라고 대답했어요. 데이트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지라는 딸이 있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수진이 귀여울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은지가 수진을 만나자 이모 예뻐라고 말했어요. 민호는 웃었어요. 지수가 방문할 때 새 여자친구라고 물었어요. 민호는 응이라고 대답했어요. 지수가 행복해라고 말하고 갔어요. 민호의 삶이 다시 밝아졌어요. 은지와 수진과 함께 공원에 나갔어요. 우리 셋이 가족 같아라고 은지가 말했어요. 민호는 그럴 수 있지라고 대답하며 손을 잡았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져갔어요. 민호는 법원에서 판결서를 받아들고 차에 타서 집으로 향했어요. 2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서류가 오가고 최종 확인이 끝난 후에야 이혼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어요. 판결서에는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양육권은 민호에게, 지수는 매달 2번 감독하에 은지 만날 수 있고 배상금도 명시됐어요. 민호가 집문을 열고 들어서자 빈 거실이 그를 맞았어요. 은지가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판결서를 테이블에 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끝났어라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이 텅 빈 기분이었어요. 회사에 전화해 오늘 오후에 늦게 갈게요 라고 말하고 그는 컴퓨터를 켜서 가사 도우미를 검색했어요. 은지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도움이 필요했어요. 여러 업체를 비교하다가 한 곳에 전화했어요. 아이 돌봄과 청소, 주 5일 가능하세요? 도우미가 네, 내일부터 올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호는 계약서를 작성하며 은지의 사진을 봤어요. 아이의 미소가 그를 버티게 했어요. 다음 날 도우미 아주머니가 왔어요. 50대 중반쯤 된 분으로 은지 돌보는 건 제 전문이에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민호가 은지를 소개하자 아주머니가 우리 은지 예쁜 애라고 하며 손을 잡았어요. 은지가 수줍게 웃었어요. 민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유치원 데려다주고 저녁 준비 부탁해요라고 지시했어요. 아주머니가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혼 후 첫 주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주머니가 은지와 함께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오늘 은지가 그림 그렸어요 라고 아주머니가 말하며 그림을 보여줬어요. 민호가 은지를 안아올리며 우리 딸 잘했어라고 칭찬했어요. 아주머니가 퇴근한 후 민호는 은지와 함께 TV를 봤어요. 아이가 아빠 재미있어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민호의 하루가 이렇게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방문날이 왔어요.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호가 은지의 손을 잡고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지수가 멀리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그녀의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은지야. 지수가 달려와 아이를 안았어요. 은지가 엄마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예전만큼 밝지 않았어요. 지수가 엄마가 선물 가져왔어라고 하며 인형을 내밀었어요. 은지가 받아들며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민호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어요. 지수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요즘 뭐해? 유치원 재미있어? 라고 물었어요. 은지가 응, 친구랑 놀아라고 대답했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가 은지의 뺨을 만지며 엄마가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잘못했어라고 속삭였어요. 은지가 고개를 갸웃하며 왜? 라고 물었어요. 지수가 울음을 삼키며 그냥 엄마가 은지 많이 보고 싶었어라고 말했어요. 민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은지가 지수의 손을 잡고 그네를 타러 갔어요. 지수가 아이를 밀어주며 웃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은지가 아빠, 같이 타라고 민호를 부르자 지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1시간쯤 지나 방문 시간이 끝났어요. 지수가 은지를 안고 다음에 또 보자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가 은지를 데리고 가며 엄마, 안녕이라고 은지가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은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지수의 울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승소했지만 이 아픔은 사라지지 않아. 집에 도착해 은지를 재우고 나서 민호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선반 위에 놓인 액자 카메라가 눈에 띄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액자를 집어들고 배터리를 빼서 전원을 껐어요. 이제 필요 없어라고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분해해 부품을 버렸어요. 방으로 가서 무선 충전기 카메라도 꺼냈어요. 앱을 삭제하고 장치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 안에 지수의 옛 사진 몇 장이 있었어요. 민호가 사진을 찢어버렸어요.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하지만 꿈속에서 지수의 얼굴이 스쳤어요. 아침에 일어나 은지를 깨우며 오늘 아빠랑 산책 갈까? 라고 물었어요. 은지가 좋아 라고 대답했어요. 민호의 일상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민호는 싱글데디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주말이면 은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토요일 아침 민호가 은지를 깨우며 오늘 뭐 할까? 라고 물었어요. 은지가 공원 가자 라고 말했어요. 민호가 도시락을 싸서 한강 공원으로 갔어요.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은지가 공을 차며 뛰어놀았어요. 민호가 은지야, 조심해라고 소리쳤어요. 아이가 웃으며 달려와 아빠, 같이 놀아라고 했어요. 민호가 은지의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걸었어요. 한강 물결이 반짝였어요. 은지가 갑자기 멈춰서며 아빠, 우리 이렇게 계속 살 거야? 라고 물었어요. 민호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는 은지를 안아올리며 응, 아빠가 은지 지켜줄게. 솔직한 세상에서 살자라고 말했어요. 은지가 솔직한 게 뭐야? 라고 물었어요. 민호가 거짓말 안 하고 서로 믿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은지를 내려놓고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쉽지 않겠지만 은지랑 같이라면 그들은 공원을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은지가 맛있어 라고 웃었어요. 민호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주말 저녁 민호가 은지를 재우며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옛날 옛적에 그의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어요. 은지가 졸린 눈으로 아빠,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민호가 아빠도 사랑해라고 대답하며 불을 껐어요. 거실로 나와 커피를 타 마셨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어요. 민호는 일기를 꺼냈었어요. 옛날 옛적에 그의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어요. 아이가 물었어. 계속 이렇게 살 거냐고. 그래, 같이 새로운 삶을 만들자.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은지를 봤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늘 은지 유치원 행사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민호가 퇴근 후 데리러 갈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미팅을 하다 보니 동료가 민호 씨 요즘 행복해 보이네라고 했어요. 민호가 웃으며 은지 덕분에라고 말했어요. 저녁에 유치원에서 은지를 데려오자 아이가 아빠 오늘 노래 불렀어 라고 자랑했어요. 민호가 잘했어라고 칭찬하며 안았어요. 지수의 두 번째 방문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공원에서 만났어요. 지수가 은지야, 엄마 왔어라고 말하며 다가왔어요. 은지가 엄마라고 달려갔어요. 지수가 케이크를 가져와 같이 먹자라고 했어요. 민호는 벤치에 앉아 지켜봤어요. 지수가 은지의 손을 잡고 요즘 뭐 배웠어? 라고 물었어요. 은지가 그림 그리기라고 대답했어요.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가 은지 그림 보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은지가 집에 있어라고 했어요. 민호의 가슴이 저려왔어요. 방문 시간이 끝나자 지수가 다음에 또 보자라고 말하며 은지를 안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지가 엄마 울었어라고 말했어요. 민호가 엄마도 은지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은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지가 엄마 울었어라고 말했어요. 아빠 요리 맛있어라고 은지가 말했어요. 시간이 더 흘러 민호는 은지의 생일을 준비했어요. 케이크를 사고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파티에서 은지가 촛불을 불며 소원 빌었어 라고 웃었어요. 민호가 무슨 소원? 이라고 물었어요. 은지가 아빠랑 행복하기라고 대답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수가 메시지로 생일 축하해라고 보냈어요. 민호가 고마워라고 답장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은지를 재우자 민호는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였어요. 이제 우리 둘이야. 다음 주말 다시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은지가 자전거를 타며 아빠 따라와 라고 소리쳤어요. 민호가 웃으며 쫓아갔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은지가 멈춰서며 아빠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했어요. 민호가 응 영원이라고 대답하며 아이를 안았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어요. 민호의 일상이 안정됐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지며 승진을 제안받았어요. 받을게요 라고 말하며 수락했어요. 집에 돌아와 은지에게 아빠 승진했어 라고 말했어요. 은지가 축하해 라고 안겼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좋은 소식이네요 라고 웃었어요. 저녁에 민호가 은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거리를 걸으며 아이가 아빠 내일 뭐 할까 라고 물었어요. 민호가 영화 볼까 라고 제안했어요. 은지가 좋아 라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자 민호는 만족스러운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은지의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는 눈을 감고 잠에 들었어요.